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부 똑똑하고 독립적인 여성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 못하고 오늘만 살고 읽어놓은 거 없이 미래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하지 않는 여자들 많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여자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 정말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뭐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없고 좀 안타까워.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들 앞으로 자신들이 걸어가게 될 미래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좀 나쁘게 말하면 눈뜬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 현재만 생각하고 현재 행복할 것만 찾고 현재 누리고 싶은 것만 생각하지 미래에 내가 해야 될 거, 대처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5년 뒤 10년 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여자들이 지금 보면 뭐 열심히 일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돈을 쓰는 여자도 많고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문화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를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하는 인간의 인생은 제가 봤을 때는 파국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살고 왜 돈 열심히 버나요? 현재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내가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 아니야? 인생을 대비하는 거는 남자 여자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남자도 대비 못하는 사람 많아. 근데 남자는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대비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안 모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과 문제점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빚을 져놓고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남자보다 여자가 좀 월등하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런 분들이 결혼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바보가 아닌 게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분들은 결혼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결혼하지 않도록 필터를 시킨다는 거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혼 난이도 올라갑니다. 남자들이 검증을 빡세게 할 거거든요. 검증을 빡세게 할수록 뭔가 해놓지 못할 여자들은 이제 군대고래 탈락하는 거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만 사는 거 뭐 저는 못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 근데 오늘만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만 살기 위해서 자꾸 돈을 써버리면 나중이 없잖아요. 나중이. 거기다가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었을 경우 남자보다 생존하는 게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려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일단 여자분들한테 제 방송을 보거나 제 영상을 시청하는 여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요. 여자분들이 나이 먹으면 그냥 지옥입니다. 결혼 못하고 나이 먹으면 지옥입니다. 왜 지옥인지 설명드리자면 일단 대한민국 경제상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안 좋아.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안 좋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보는 그런 현실은요 대부분 인스타나 미디어로만 이제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는 진짜 정보가 아니에요. 가짜 정보예요. 가짜 정보. 일단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취업률도 안 좋고요.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4차 산업이 조금씩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안 좋은 거는 바로 쉬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자리. 쉽고 편한 일자리. 노동강도가 약한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즉슨 뭐냐 하면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하고 편하고 쉬운 일자리입니다. 그런 일자리에 여자분들이 몰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에 감수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오스크 요즘에 없는 곳이 없어요. 일반 이제 국밥집 가도 키오스크랍니다. 키오스크 하니까 뭐가 좋냐 하면 계산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뭐 음식점 먹튀 사건 때문에 오히려 키오스크 설치하는 곳도 많이 늘었어. 맨 처음에 키오스크가 좀 터치나 이 계산하는 과정이 좀 익숙하진 않은데 몇 번 해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좀 헤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헤맸는데 몇 번 해보니까 뭐 시스템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느 시점 가더라도. 예. 그래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주간 알바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 점주님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평일 주간 아르바이트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자리 구하기 힘들 거예요. 주말밖에 없어. 주말 일해봤자 돈 얼마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고깃집 같은 게 서빙 로봇 같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서빙하는 분들 필요가 없어요. 서빙하는 분들 아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안 둬. 예전 같으면 5명 쓰는 게 서빙 로봇 하나 고정하고 하나 돌리고 2명 쓰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챗 GPT 프로그램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것도 회사에 쓰고 있어. 쓰고 있다 보니까 일반 전화 상담원들 많이 고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자잖아요. 이거 다 여자가 한 일 아닙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쉽고 편한 서비스업이나 단순 사무직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이나 사무직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안 좋은 게 아니 뭐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 사람들 수용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국제결혼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국제결혼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겁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하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일하고 싶어 합니다. 돈 벌고 싶어요. 왜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못 산다고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GDP 수준이 좀 낮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반의 반절입니다. 한 8분의 1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200을 보면 그 자기들 나라에서 한 1100만원 버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할 리가 없어.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베트남에서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넘어오는 젊은 아가씨들 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애도 낳고 일도 해버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하는 걸 가지지 않습니다. 받아주는 것만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장에도 일하고, 현장에도 일하고, 식당에도 일하고, 청소업체에도 일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앞으로 결혼 못하는 여자 늘어요. 무조건 늡니다. 그럼 결혼 못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할 수 있는 게 종류가 많잖아. 그럼 여자분들도 힘든 일 해야 돼요. 문제는 그 힘든 일을 이미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 친구도 일 잘하거든. 막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 먹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면 된다고 하는데, 식당도 요즘에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이런 젊은 아가씨들이 들어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줌마가 하는 일인데. 그리고 택배 현장 가도 동남아 계통 여자분들 일하거든. 남자분들 일을 하고. 그럼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일을 가리 못 살아남아, 이게. 거기다 여자분들이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는 나이가 차서 자산을 만든 분들이 많지가 않아. 지금 월세 사는 분들 많죠, 여자분들 중에. 근데 앞으로 쭉 월세 살 겁니다, 여자분들. 근데 월세 내는 게 점점 버거워져요. 뭐 젊을 때 월세 살 수 있지만 돈을 모아서 전세나 이제 자기 집을 사야 되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겠지만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월세 사는 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지금 여자분들 절대다수는 결혼 못하게 되면 다 월세입니다. 웬만한 월세. 근데 월세도 싼 월세가 아니라 비싼 월세야. 왜냐,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많이 살거든요. 인프라가 좋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주거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거죠. 부동산도 보면 인프라가 좋은 지역일수록 월세가 비싸고 매매가가 비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곳에 젊은 아가씨들이 많이 살아요. 예. 많이 사는데 나이 먹을수록 그 비싼 이제 주거비용이나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 대비 안 하면 힘들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좀 불쾌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에요, 현실. 결국 현실을 왜곡하시면 안 돼. 앞으로 본인도 겪어야 되는 거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전혀 여자 때문에 일반 여성도 싸잡아 마녀사냥 당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남자들은 불합리하거나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들고 일어서기라도 하지. 쟤네들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 생각해 모르는 척한 것도 커서 전혀 동정도 안 갑니다. 평생 알아서 잘 먹고 잘 사시거나 똥팔려 아버지한테 빌붙어서 노후 자금이나 빼먹고 사세요. 진짜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맞나 봅니다. 일본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뭉쳐서 매장을 시켰지. 한국은 정치인들이 서로 빨아주는 것 땜시
일본 마키누보다 더 크게 터질 거라 짐작이 되네요. 제 생각인데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권은 여자들 버릴 겁니다. 전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일본의 어떤 그런 관료분들은 합심해가지고 작정해서 좀 여자들이 힘을 약화시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야.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있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돈 쥐어주고 일자리 주면 척하면서 챙겨주는 거 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는 여자들을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는 뭐 일자리 챙겨주는 거 하지만 지금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막상 일자리 들어가도 오래 일하는 분이 드뭅니다. 장기 근무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성 채용은 많이 하지만 정작 거기서 한 자리 꽤 차는 분들 드뭅니다. 이거는 직장 다녀본 분들, 관리자분들은 잘 압니다. 그냥 어떤 거냐면 관리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그냥 지한세들은 그냥 회사에서 뽑아주니까 나라에 뽑으라 시키니까 뽑을 뿐이지 그냥 잠깐 일하고 나갈 사람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좀 높은 관리자 있는 분들은 어떤 말이 드냐면 쟤네들은 그냥 나라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뽑는 거지 그냥 오래 데리고 있을 생각은 없다. 좀 뽑았다가 일 못하고 그냥 내보낼 거다. 이런 마인드예요. 왜냐? 여자들 업무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을 잘하는 분들이 살아남겠지만 일을 잘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일 시켜보고 못하면 한직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나가게 시켜버리는 거지. 버틸 수 없게. 그리고 여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뭐 그런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정상적 여자인데 저는 여자면 기분 나쁘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본인들이 정상적 여자 얘기를 해도 우리가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나 님이나 똑같이 보여. 왜냐?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자분들? 여자들이 저기 상태가 나빠지도록 왜 더 버렸어요? 본인들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 빤히 보이잖아요. 왜 이거를 고치려고 안 했습니까? 이게 나쁜 겁니다. 왜 자기들은 왜 비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말렸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어요? 마통년도 있었잖아요. 왜 남자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맞잖아요. 마통 결혼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남자한테 언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마통 뚫은 사람이나 안 말린 사람 똑같이 보여 이게. 왜 옛날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비정상적인 여자나 그 비정상을 방조한 여자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똑같이 보입니다.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의 결혼 연애 문화는 정상에 얘기한 여자도 손해봅니다. 무조건 손해봅니다. 이거 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저런 부자하고 다른데 왜 자꾸 똑같이 봅니까? 똑같이 보게 만들었잖아. 왜냐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티가 안 납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마통 뚫은 사람이든 안 뚫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티가 안 나. 그러면 누가 누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싹 다 걸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에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 감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불이익 심해질 겁니다. 이거는 장단컨대. 지금 봐봐. 워낙에 여자분들이 이제 직장 문화에서 뭔가 잘못된 문화 이제 모습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여직원을 안 뽑으려고 하잖아. 아무리 자기들이 정상 일을 한다고 해도 못 믿어요. 이게 못 믿습니다. 워낙에 많이 데이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회사 측에서 여직원들 안 뽑으려고 할 거예요. 안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도 피해를 봅니다. 이게 무조건 봅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이 있잖아요. 일정 나이 차버리면 그 여자 안 만날 겁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소위 말해 괜찮고 능력 있다 얘기하는 여자들도 결혼 못 하게 됩니다. 왜냐? 그 나이 찬 여자 중에 비정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능력 좋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 여자를 또 피해 봅니다. 한번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는 좀 데미지가 세게 올 겁니다. 일본의 마케인보다 훨씬 더 세게 올 거예요. 이 K 마케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금 과도기에 접어들었고 이 과도기 끝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문화를 방치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앞으로 여자들한테 색안경 많이 끼고, 그리고 앞으로 남자들이 여자를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점점 배려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될 겁니다. 힘든 게 있어도 남자보고 같이 하자 이런 얘기 못 할 거예요. 남자를 피할 겁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남자가 치사하네, 세상이 변했네, 이딴 얘기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